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였던 발왕산 정상의 이름이 평창 평화봉으로 개정됐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지부진한 올림픽 유산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축 도중 무너진 원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무소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자격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안전 확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기초단체 선거에 한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한동안 뜸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방어선인 광역 울타리마저 허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앞서 오늘 5시 뉴스의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됐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분위기가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으로 바뀌면서 평화를 주제로 한 올림픽 유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발왕산 정상의 이름이 평창 평화봉으로 개명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였던 발왕산 정상이 평창 평화봉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평화올림픽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된 평화봉으로의 지명 개정은 지난 10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이를 계기로 평화봉이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실현시키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은 그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화의 중심지라는 의제는 평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두 50억 원이 되는 올림픽 기념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고 올림픽 플라자 일대를 평화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도 2022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 평화포럼과 남북 평화영화제 개최도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평화도시를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평창군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안팎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대 시군에서 이미 평화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데다 평창은 접경 지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남북 교류 확대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최근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평화 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고요. 평화와 접목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평창 평화봉 제정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해 원주에서 신축 도중에 무너진 원룸 건물 붕괴 사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물을 설계한 무자격 건축사무소 대표가 건물 안전 확인서까지 위조하는 등 인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린 3층 건물.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1층 기둥이 쓰러지며 15도가량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에는 무너진 외벽 포장재와 벽돌 등 각종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원룸 건물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진 건 지난해 2월. 사용 승인 전이라 다행히 입주민이 없었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기초가 사방 다 이렇게 4군데인가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 게 폐차빠졌더라고요. 저렇게 저 기초가 이게 부러질 수 있는 건가? 법원이 당시 붕괴 사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축사무소 대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불법으로 돈을 받고 건축사 자격을 빌려준 47살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격도 없이 건물을 설계했고 건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조한 안전확인서를 원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증 명의를 빌려준 건축사 B씨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재판부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축 자격증 제도를 통한 건물 안전과 사회적 믿음을 저버린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재라든가 규제 조항들을 더
그 강화시킨다든가 그래서 아예 엄두를 안 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일벌백격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자격 명의를 빌려주는 건축사뿐 아니라 명의를 사들이는 사람까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건축 명의 대여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후보자 추천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기초단체 선거에 한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유석연 의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 잡음과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국회와 각 정당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근 철원 등 접경 지역에서 한동안 뜸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겨울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마지막 방어선인 광역 울타리도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천어 축제장과 불과 10km 떨어진 화천 상서면 구은리. 계곡 옆 도로를 따라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쭉 따라가 봤습니다.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나 논밭 출입로는 울타리가 없어 야생동물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예 뻥 뚫려 있습니다. 펜션에서 여름에 계곡 이용을 위해 문 설치를 요청한 건데 이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졸속으로 울타리가 설치됐다고 말합니다. 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쳐야죠. 문 닫아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철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절벽이나 설치가 어려운 곳이 아닌데도 울타리가 뚝뚝 끊겨 있습니다. 지난 4일 서면 와수리에서 바이러스 확진 멧돼지가 포획돼 매몰된 곳과 광역 울타리는 불과 1.8km 거리입니다. 이미 민통선과 1, 2차 울타리는 뚫렸고 마지막 남은 광역 울타리조차 방어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당장 화천 산천어 축제는 1월 4일부터,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1월 11일부터 시작돼 강원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차단 방역을 할 계획을 지금 제출받고 있고요. 축산 농가나 축산 차량이 축제장에 가지 못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을 축제가 취소된 데 이어 겨울 축제까지도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접경지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현금이 아닌 교복으로 지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중고등과정 신입생에게 하복과 동복 각각 한 벌을 총 30만 원 범위에서 학교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구매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비는 도교육청이 65%, 강원도 20%, 시, 군이 15%의 예산을 분담하며 이달 안에 관련 매뉴얼이 학교로 배포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박선규 전 영월 군수와 김현식 전 태백시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박 전 군수와 김 전 시장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현재 태횡 영평정 지역구 현역 의원인 한국당 염동열 의원과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 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3월 26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모두 22개 대회를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3개 대회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2021년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와 U20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로 용평 리조트, 알펜시아, 강릉 올림픽파크 등을 활용해서 열립니다. 또
또 2020 피수 원주 세계대학 치어리딩 선수권 대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체부는 특색 있고 경쟁력이 있는 지자체 개최대회를 선정해 10억 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 SRF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문막 반개산업단지 내 발전소 부지의 용도 해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범대위는 화훼단지 지구 지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여기에 열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반개산업단지에 발전소 부지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원주시에 화훼단지 출자금 3억 원 회수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 1조 4,283억 원이 오늘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회계 1조 1,286억 원과 특별 회계 2,996억 원으로 올해보다 13.7%, 1,700억 원가량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결위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총액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긴 영월군의 내년 예산 4,185억 원도 원안 그대로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873억 원이, 동강, 서강, 관광자원 개발에 547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등 22억 원이 투입된 치매안심센터는 횡성 보건복지타운 내 740제곱미터 규모의 4층 건물로 신축됐으며 사무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쉼터, 가족 카페 등을 갖췄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횡성 지역 치매관리 대상자 946명을 포함해 고위험군 치매 조기 검진 전수조사와 치매 치료관리, 실종 예방사업, 치매 예방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사과 농가에 부족한 전정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평창군이 관련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평창군은 사과 재배에 필요한 전정 교육을 통해 최소 2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하고 올 겨울과 내년 여름에 각각 열흘씩 모두 20일의 실습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평창군은 상품성 있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솎아내는 전정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과수농가의 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라디오스타 사회적 협동조합이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위탁 재계약 심사를 열고 라디오스타 협동조합이 박물관 운영 능력과 사업 적극성 등 90점 만점에 81.5점을 받아 박물관 운영기관을 5년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라디오 박물관은 15년 전에 폐국된 KBS 영월 방송국을 리모델링해 지난 201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빼돌리거나 축소 신고한 세금 2억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